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풀어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요. 간단한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트리즈러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여기 아인슈타인이, 이 사진 속에 아인슈타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요. 사진이 쭉 작아져서 사진의 크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아인슈타인 여기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내가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이가 아인슈타인에서 얼굴을 전혀 모르는데도 여기서 아인슈타인을 찾아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떻게 찾을 겁니까? 못 찾죠. 회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이나 지식으로 전혀 접하지 못한 문제를 수없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도 이 상황하고 거의 같다. 그럼 트리즈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냐? 이렇게 해결합니다. 자, 내가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모르면 내가 100% 찾을 수 없죠. 또 얼굴을 안다고 해도 사진 크기가 너무 작아지면 못 찾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찾았겠다는 거냐? 내가 찾지 말고 여기 있는 아인슈타인 스스로가 내한테 찾겨지게끔 해라. 어떻게 하느냐? 아인슈타인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색깔이 빨간색이 된다든지 아인슈타인만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내가 아인슈타인이야 라고 말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내가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진 지식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드러내면 이렇게 딱 지적하면 되잖아요. 자,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스스로 찾겨지게 한다. 이걸 이제 이상의 해결책이라는 거에 해당되는데요. 이 방법을 써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실제 기업에 적용한 예를 한번 볼게요. 이 실제 예입니다. 제가 트리즈 교육에 가가지고요. 한두 시간 교육 중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예가 많습니다. 아주 고맙다고 막 인사를 많이 받거든요. 자, 여기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속에 굉장히 유독한 가스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만일 새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가스를 새는지 안 새는지 알기 위해서 가스를 검지하는 가스 검지기 또 이런 어떤 담당자를 둬가지고 계속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살피겠죠. 그런데요, 이런 어떤 틈새에 어떤 모서리 부분에 굉장히 조그마한 구멍이 나서 가스가 조금씩 계속 새어나오고 있다. 그럼 그 가스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뭐 막든지 하는데, 내가 여기서 아인슈타인을 찾을 때도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못 찾듯이 내가 아무리 검지기를 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아주 조그마한 구멍이 어떤 특정된 구석에 있다면 내가 찾을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걸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때 요 방법을 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찾지 말고 구멍이 나면 구멍 스스로가 찾겨지게끔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 페인트에 여기 있는 파이프의 페인트 색깔을 지금 흰색 아닙니까? 가스가 조금이라도 새면 이제 색깔이 어떻게 변하냐? 빨갛게 딱 바뀝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내가 구멍이 어디 있는지 가스가 어디 새는지 찾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지나가다가 빨간색 비슷하게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 새려고 벌써 하는구나, 새는구나. 그럼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가 스스로 찾겨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일 잘한 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역사 속에 고 정주영 회장님입니다. 제가 현대에서 한 6년 근무를 했거든요. 현대조선에서 선박 설계를 했는데 고 정주영 회장님이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한 내용들이 사실상 이런 이상 해결책적인 트리저적인 사고를 이분은 평소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 신경영학회에서 실제 논문도 실제 써가 발표했고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런 내용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또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리즈와 트리즈적이지 않은 거와의 극단적인 차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 꼬마가요, 건초 더미 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건초 풀을 지금 소들한테 몇 시간 뒤에 먹여야 됩니다. 얘가 여기 놀다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바늘을 잊어버렸다 합시다. 그럼 바늘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바늘을 찾아라 하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와서는 열심히 여기 있는 건초를 막 뒤집니다. 열심히 뒤집니다. 자, 그러다가 한 사람이 찾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야, 너 진짜 창의적이다. 그 사람이 박사라면 너 박사니까 역시 다르다고 한다면 말 됩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똑같습니다. 박사든 초등학생들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해결한다. 자, 이 사람한테요,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요, 재수입니다. 재수. 열심히 했다는 건 있겠지만 재수 위에 다른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이 여기서 바늘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진흙 속에서 바늘을 잊어버린데 그걸 찾아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서 근처 같은 거 들 게 있는지 보고 없잖아요. 그러면 꽝이죠.
이 사람은 여기서 바늘을 찾은 데 대한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바늘을 못 찾은 사람이나 바늘을 찾은 사람이나 똑같은 원점에서 또 출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한테 여기서 바늘을 찾았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바늘을 찾았습니까? 물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닙니까? 나도 몰라. 너하고 같이, 내가 그냥 열심히 들기만 했지. 그렇다면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한 것을 자기 스스로 모르니까요. 그걸 남한테 전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발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다른 사람한테 전수를 못했죠. 왜? 자기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는데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가르쳐줘? 모르죠. 추리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이 추리제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추리제라는 모델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앞에서 했던 이상 해결책 모델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요. 자, 내가 바늘을 열심히 찾아도 안 찾겨진다. 그럼 내가 열심히 찾을 게 아니고 바늘을 스스로가 찾겨지게 하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바늘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요 생각만 딱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자석이 딱 떠오르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초등학생 치고요. 바늘이 자석에 붙는다는 걸 모르는 애는 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른이 이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실제로. 추리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스스로 바늘이 찾겨지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풀면요. 이게 근초더미 속에 있던 또는요. 진흙 속에 있던 또는 잊어버린 게 자동차 키든 뭐든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추리제와 기존 비추리제와는 굉장한 차이가 난다. 자, 요즘 앞에서 했던 내용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 우리가 진공청소기에서 초고 진공이기도 하고 진공이 아니기도 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순이 되게 되고 절충하는 걸로 간다 했잖아요. 추리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이 모순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초고 진공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으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특허가 2개가 나왔고요. 미국 시장의 30% 이상을 점하는 전 세계적인 특허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추리제를 쓰고 있는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 한국도 대표적으로 삼성, LG 이런 데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성공한 애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기존의 창의성과 추리제에 대한 차이랄까, 2개를 비교 설명하는 부분으로 하고, 이 강부터는 이제 실용 추리제의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그 답을 드리고자 제가 실용 추리제를 교육합니다. 추리제에서 모순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심지어 몇 단계를 거쳐서 찾아도 찾기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실용 추리제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경계 영역의 도식화라는 1단계에서 모순이 바로 드러납니다. 실제 6단계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시스템의 기능 분석에 들어가면요. 그 모순 부분이 실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도식화된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모순이 안 찾겨지는 문제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요. 알트슐러가 추리제에서 이야기할 때 문제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순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모순이 없는 문제는 일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잠깐 조금 어려울 뿐이지 내가 그쪽에 모를 뿐이지 실제 어렵지 않다. 그런 때문에 모순이 없는 문제는 구태야 방법론을 써서까지 풀어야 할 이유가 없다. 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 기술 영역이든 비기술 영역이든 모순은 있습니다. 모순이 없으면요, 모순을 만들어야죠. 제 실제 실용 추리제는요, 없는 모순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어떤 형태로든 모순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떻게 찾느냐 하면 경계 영역의 도식화를 통해서요, 없던 모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이제 그 모순이 얼마나 명확하냐 하는 부분에는 약간의 한계는 있는데 모순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추리제에서 모순을 못 찾는다면 그건 추리제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모순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추리제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순이 무엇이라는 그 어떤 모순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